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였던 청와대 인근에 이른바 투쟁 텐트에서 업무 재개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한 검찰 수사관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는 윤석열 총장께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제가 된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각하고 차액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서러버런데 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자들과 함께할 매일경제 논설위원 윤경호입니다. 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단식을 중단하고 복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청와대 인근 이른바 투쟁 텐트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식은 중단했지만 현장에 계속 남아 투쟁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더라도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는 국가 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근희 프레스콕, 투쟁 텐트, 그리고 필리버스터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단식 후에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첫 업무가 바로 이 같이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 청와대 앞 단식장을 찾은 일입니다. 김근희 기자, 정미경 신보라 의원이 지금 이 추운 날씨에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이제 릴레이 단식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 상태도 좀 많이 안 좋아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찾아갔고 이 두 사람도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예. 현장 모습 어땠었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2중대, 3중대에 맞서 국민들 앞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국 곳곳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걱정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를 샅샅이 파헤치고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실 때까지 천막 지켰어요. 우리 하나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잘 지켜야 돼. 쉽지 않은 일을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져줘서 고맙습니다. 정미호 최고위원님 같이 계셔서 같이 견뎠어요. 대표님들 이어가려고. 네, 황교안 대표 오늘 자리가 이 단식 종료 이후에 첫 공개 행보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정미경 최고위원과 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났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황 대표가 오실 때까지 천막을 잘 지켰다. 우리는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신보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잘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단식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건강 등을 우려해서 병원으로 갈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이후 황 대표는 현장에 남아서 당무를 보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이 텐트 안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황 대표가 언급한 것이 내년 예산안 그리고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은 지금 현재 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다라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건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 민생 법안들 내년 예산안은 언제든지 처리해 주겠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군요.
황교안 대표가 통과를 약속했던 이른바 황교안 대표 1호 법안도 지금 필리버스터에 연계가 돼 있다는 비판이 있던데 어떤 법안인가요? 네, 이 대표적으로 청년기본법이 대표적이죠. 그 말 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법안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20대 국회를 열자마자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입니다. 지난달에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소상공인 법안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황 대표가 지난달 소상공인 토론회에서 이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 당의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199개 모두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제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개가 있지만 한국당이 그동안 주도해서 발의한 법안 50건 정도 역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적절한 대처인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뭔가 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느껴집니다. 김태일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은 뭐 이제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대립하고 있어서 언제 이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고 여야의 이제 입장만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의 이번 민생볼모 국회 봉쇄 작전은 주호영 의원이 기획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재가를 받아서 전격 실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같은 마지막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원포인트 민식이법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필리버스터 보장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수 야당에게 있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하면 이 민주당은 한국당이 먼저 필리버스터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그리고 우리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뭐 이런 걸 처리하겠다는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제 1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이제 협상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국회 상황 계속해서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상정하지 말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고요. 또 여권에서는 야당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민생을 볼모한 것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 국회 현안과 관련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직접 듣고 가겠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대통령은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여러 시급한 민생 법안 예산안이 좀 처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이렇게 오늘 수석 보좌관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윤 의원님, 제가 솔직히는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지만 오늘 뭐 그것은 저희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인 것 같고 자, 이 꽉 막힌 국회를 풀어낼 묘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지금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사 제목 중에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통상 이런 경우에 양비론, 양시론을 저도 펴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지난 29일, 그러니까 29일 금요일 상황으로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전략 선택이 저는 100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왜냐? 여야 간에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수 야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100석 이상은 소수 야당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은. 그러나
힘에 붙여서 다른 여당 플러스 나머지 4당이 힘을 합쳐서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면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스텝이 꼬인 대표적인 게 방금 우리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0건도 필리버스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찌 보면 스스로 발등을 찍은 코미디이거든요. 그리고 민식이법이나 또는 뭐 등등등등 어린이 안전법 그리고 데이터 3법 같은 여야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를 한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국회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했어야 논란의 여지가 덜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고 뭐 말을 실수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어찌 보면 곁가지 가지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다른 이유 다 제쳐놓고 일단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논쟁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별도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똑똑합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요. 내년 총선에 아마 그게 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